안녕하십니까? 평생공부 정라파엘라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준비 2단계 기본서 무작정 읽기 방문각 교재 73페이지입니다. 손해보험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7일 시간을 보면 오전 7시 21분입니다. 제1절 통칙 제665조 손해보험의 책임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해 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66조 손해보험 증권 손해보험 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 계약의 목적이 아닙니다. 얘를 없애야 된 보험의 목적이라는 거. 2번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 금액 보험 가액 아닙니다. 금액입니다. 4.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보험 여긴 또 금이 아니네요. 료입니다. 료 산출 방법 아닙니다. 지급 방법입니다. 5. 보험 기간을 정할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7의 2.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이렇게 갑시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인적사항이라고 합시다. 보험 수익자는 아닙니다. 8. 보험 계약의 연월일 2026년 3월 7일 토요일 시간은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7시 23분입니다.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작성 연월일 요거 쓰면 되겠네요. 계약 체결 장소 지금은 정해진 정라파엘라의 공부방이 평생 공부방입니다. 이런 실수. 자, 제667조 상실 이익 등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팁이 나왔네요. 이익이나 보수, 상가 등의 임대수익 등 이익보험 등의 다른 약정은 가능합니다. 제675조 사고 발생 후의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입니다. 의의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가 생기면 생긴 만큼 띄네요. 생긴 만큼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74입니다. 손해보험 증권 손해보험 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보험의 목적 보험 계약의 목적 아니고 보험의 목적 5글자 2. 보험 사고의 성질 승질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고의 승질을 3. 보험 금액입니다. 보험 금액 4글자 자 4번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료와 지급 방법이지 보험금 아니고 산정 방법 아니고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입니다. 5번
보험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번 무효와 실권의 사유. 7번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8번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상호. 9. 보험계약의 연월일. 10.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체결 장소 필요 없습니다. 커피숍 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피보험 이익, 보험계약의 목적을 금전으로 나타낸 보험가액, 그러니까 보험가액 이꼬르 이거라는 거죠.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나타낸 보험가액은 증권의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액 아닙니다. 금액입니다.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청약 철회의 사유, 해지, 무효 같은 건 되지만 료의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가 보험사고의 성질, 승질. 답은 4번 맞았습니다. 요게 조금 헷갈렸네요. 이거 보험 우리 지금 막 하다 보니까는 이거 있나 없나 아리까리 했습니다만 맞았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보상 책임입니다. 손해보험자의 책임은 손해보험회사의 책임은 보험자는 이제 회사로 갈래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죠. 따라서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에 직접 생긴 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75페이지입니다.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 계약의 목적인 상가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는 상가가 가져다 줄 상실된 임대료 수입 등의 영업이익이나 보수는 이익보험 등의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사고 발생 후의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회사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인 화재로 일부 훼손되었으나 이후 지진으로 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고 할지라도 보험자는 지진이 나기 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손해보험의 원리입니다. 페이지 75고요. 위험의 부담. 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를 매개체로 하여 큰 위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서로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2. 위험 대량의 원칙. 1. 위험 대량의 원칙은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적용되는 대수의 법칙을 보험에 응용한 것입니다. 2.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중 위험 집단에서 발생할 사고의 확률과 사고에 의해 발생할 손해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률과 크기. 3. 보험에 있어서 사고 발생 확률이 잘 적용되어 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위험이 대량으로 모여서 하나의 위험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1. 위험 집단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급부는 띵띵띵띵띵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급부는 지급 보험금의 사고 발생의 확률을 곱한 금액 반대급부와 같다. 여기 나올 거예요 아마. 급부는 보험료는 지급보험금 1억 원짜리 들었다. 그러면 그게 지급보험금이고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 만분의 1. 확률 급부는 지급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 보험료죠. 보험료는 지급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 그럼 이렇게 되면 급부는 지급보험금 곱하기 반대급부 1번입니다. 자, 2번. 1만 명의 1억 원짜리 땅값을 뺀 건물값만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고 평균적으로 1년에 한 채씩 화재가 나서 소실된다고 할 때 각자가 1만 원씩 내서 1억 원을 모아두었다가 불이 난 집에 건네주기로 가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가 그렇게 산정되는군요. 재미있습니다. 자, 76페이지입니다. 수지상 등의 원칙. 보험자가 받은 보험료가 지급한 보험금 다시 읽겠습니다. 수지상 등의 원칙. 보험자가 받은 보험료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됩니다. 즉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수입 보험료 총액과 사고 시 지급하는 지급보험금의 총액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받을 수, 줄지, 수지상등의 원칙. 강수지는 받은 보험료와 줄 보험금 총액이 같아져야 한다. 받을 수,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외에 자금 운용 수익, 이자 및 기타 수입 등이 포함된답니다. 지는 줄지, 지급 보험금 외에 인건비, 사업 운영비, 광고비 등 다양한 지출 항목이 포함된답니다. 2번 수지 상등의 원칙. 강수지는 주는 거랑 받는 거랑 같게 하는 수지 상등의 원칙. 2. 계약자 전체 관점에서 본 보험 수리적 원칙인데 반하여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수지는 공인이기 때문에 전체 관점에서 보고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 보험료의 합계는 지출 보험금의 합계고요. 계약자 수 곱하기 보험료는 사고 발생 건수 곱하기 평균 지급 보험금입니다. 5. 이득 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의 가입 목적은 손해의 보상에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손해보험 발생 시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보상받아야 하며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보험에 의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 이를 위해 인위적인 사고를 유발할 요인이 될 수 있고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어 보험에 의해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이 손해보험의 대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를 위해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호자 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은 이전 학습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분류식 낙성계약성, 유상계약성, 쌍무계약성, 상행위성, 부합계약성, 최고선의성 및 계속계약성 등의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시간에 했죠. 어느 정도 알아듣겠습니다. 6.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1. 실손보상의 원칙. 보험은 실제 손실을 보상하여 손해를 복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득까지 보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으로서 보험의 기본인 이득금지의 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77페이지입니다.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 기평가 계약, 이미 평가한 계약과 대체 비용 보험 및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1번 기평가 계약 valued policy 가치 있는 정책? 이미 가치가 평가된 금액 계약 전손이 발생한 경우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전부 손실 골동품 등 손실 발생 시점에서 손실의 현재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자가 합의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망가지면 3천만 원 주세요 라고 했는 것 같은 건가 보죠. 2번 대체 비용 보험 Replacement Cost Insurance. 손실 지급액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나 감가상각을 따지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경우 대체 비용 보험이라고 적용됩니다. TV로 갈까요? TV는 저도 잘 안 보니까 세탁기로 갈까요? 세탁기는 없으면 안 돼요. 세탁기로 갈게요. 3번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인간의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실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고 인간의 생명에 감가상각의 개념을 적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가 1, 2, 3인데 기평가 금액, 이미 값을 매긴 거 이렇게 약정한 합의한 금액으로 기평가 금액은 미술품으로 가자고 했어요. 이미 합의한 금액. 대체 비용 보험은 세탁기로 가자고 했어요. 대체 비용 보험이 적용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이 죽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보험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런 건 실손보상의 원칙이 아니고요. 실손보상의 원칙 같은 경우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내가 병원비가 3만 원 나왔다. 그럼 만 원 제외하고 2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것을 실손보상이라고 하는데 그 예에는 미술품, 세탁기, 사람의 생명으로 갑시다. 77페이지 보험자 대위의 원칙 하겠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아직 잔존물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자가 이에 개의치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오히려 피보험자에게 이중의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죠. 따라서 상법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 대위라고 합니다. 보험자 대위의 상법 규정 1, 2, 3이 있네요. 몇 가지 있나요? 3가지 있네요.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 물건인가요? 잔존물 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 2번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청구권 대위. 주세요 대위, 주세요. 청구권을 주세요 대위라고 권이라고 주세요권.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세요. 우리가 줬으니까 주세요. 청구권 대위. 3. 보험자 대위의 원칙의 세 가지 목적. 기억.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3자와 보험자로부터 이중보험을 받아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니은.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손실 발생의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귿. 보험자 대위권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손실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78페이지입니다. 피보험이익의 원칙. 피보험이익은 계약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합니다. 2번 즉 계약자가 보험 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때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4. 최대선의 원칙. 보험은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미래지향적 future 이며 우연적 발생 by accident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은 모든 사실에 대해 매우 높은 정직성 honesty와 선의 베너서티인가? 신의 성실이 요구되는데 이를 최대선의 신의 성실의 원칙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신념 good faith라고 합니다. 최대선의 원칙 고지, 은폐 및 담보 등의 원리에 의한 최대선의 유지 1. 고지 또는 진술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 및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가계약의 가부 및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보험자가 계약 전에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계약 조건으로 체결되었을 정도라면 허위 진술에 해당해 보험자의 선택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재를 가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으나 그 효과는 허위 진술과 동일합니다.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노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채3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끝지 노원 채3 끝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여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폐, 의식적 불고지. 은폐는 쉿입니다. 은폐, 의식적 불고지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시에 보험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숨기는 것을 말하며 법적인 효과는 기본적으로 고지 의무 위반과 동일하나 보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한 사실은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담보 보증. 담보는 보험계약의 일부로서 피보험자가 진술한 사실이나 약속을 의미하며 어떤 특정한 사실의 존재,
특정한 조건의 이행, 보험 목적물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상황의 존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준수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담보는 고지와 달리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약속한 보험계약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중요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됩니다. 페이지 79 손해보험계약의 요소입니다. 1.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 이익. 약은 이익이 되죠. 피가 났는데 이익이 돼요. 약을 먹으면 피가 나도 난 상처도 이익이 돼요.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이익,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은 계약자가 보험에 붙여진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계약자가 보험 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때 피보험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손실이 피보험 이익.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요거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already impossible 가입할 수가 없겠죠. 그건 그죠? 무효. already impossible 무효.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already impossible 무효. 요 얘기랑 똑같네요. 그죠? 2번 피보험 이익의 원칙의 세 가지 목적. 피보험 이익은 도박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피보험 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전혀 관련이 없는 주택이나 제3자에게 화재 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일찍 사망하기를 바라는 도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이익은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킵니다. 보험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이 명확한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계약자는 없을 것입니다. 피보험 이익은 계약자의 손실 규모와 같으므로 손실의 크기를 측정하게 해줍니다. 즉 보험자는 보험사고 시 계약의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 보상 금액의 크기는 피보험 이익의 가격, 가격이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이꾸라 됐을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번 보험의 목적과 관계. 보험의 목적이 보험계약의 대상인 재화 등을 말한다면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의 이익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보험의 목적일지라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수의 보험계약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의 목적이 다르다면 동일한 보험의 목적일지라도 별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소유자, 담보권자인 은행 또는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러한 화재보험 계약들은 서로 다른 계약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피보험 이익의 요건, 경제성, 적법성, 확정성, 돈이 돼야 되고 법에 맞아야 되고 확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경제적 이익 갑니다.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그 가치를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면 족하고 반드시 법률상의 원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법률상의 원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래요. 얘랑 한시대네. 적법한. 하나 더 넣는 건가? 디귿.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다른 약정으로 특약으로 상실된 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피보험 이익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가능합니다. 요거 넣어주세요. 제가 아끼는 물건인데 요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하는 거. 특약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익. 피보험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이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금지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이익, 도박, 밀수, 절도 등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확정적 이익. 피보험 이익은 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의 목적의 주체, 보험의 목적, 양자의 관계 등 그 존재 및 소속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거나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니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보험계약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으면 장래의 이익, 조건부 이익 등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총괄보험이라네요. 80페이지 보험가액을 가겠습니다. 의는 보험가액이란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의 목적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보험가액은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며 수시로 변동할 수 있으며 인보험에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인보험에는 이런 가액 얘기가 없고요. 수시로 변동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보험가액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므로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에 판정하기 위한 그 기준이 됩니다. 일부보험을 판단할 기준이 되는군요. 기평가보험, 얼레디 평가된 거잖아요. 해픈도 아니면 밸류도 뭐 이런 거겠죠. 제670조 기평가보험,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추정. 저 쓴 사람 거 저거 기평가 가발 추정 기평가 가발 추정. 기평가보험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평가 가발 추정 가발 추정. 본다 아닙니다. 간주한다 아닙니다. 의자 아닙니다. 본다 아닙니다. 간주한다 아닙니다. 의자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합니다. 오바되면 이꼴, 오바되면 가발 이꼴, 오바되면 가발이 이꼴, 오바되면 가발 이꼴, 보험 가액과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합니다. 의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기평가 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계약 당사자 사이에 피보험 이익의 가액에 대하여 미리 협정을 한 보험이죠. 상법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 이익의 평가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 가액 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기평가 보험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뭘까요?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약속하면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평가 가발 추정. 기평가 가발 추정.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오버할 때는 가발 이꼴 가액, 가발은 이꼴,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오바 가발 이꼴, 오바되면 가발 이꼴. 디귿, 그 가액 협정 보험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통념이나 사회의 통념에 따른다. 오버 가발 이꼴인데 통념상 기평가 보험에 있어서 협정 보험 가액에 대한 하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손해보험 증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머스트 쓰세요. 말로는 안 돼요. 쓰세요. 증거 써. 화재보험 증권에는 손해보험 증권에 기재야 뭐야? 여기 오타야 뭐야? 계기한? 올려서 쓴 거를 얘기하나? 요거 오타 아니면 내가 모르는 표현입니다. 모르는 표현. 요거 접어놓을까요? 이런 거 제가 저기 책에다가 좀 알려주고 싶어요. 몇 개가 있더라고요. 기출에도 한 2개 정도 발견했는데 그러면은 저기 책으로 보상해 주나요? 바꿔주나요? 아유 별거를 안돼 공무원은 그런 거 조심스럽죠. 손해보험 증권에 계기한 사항 외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출 내줘볼까요? 상법상 기평가 보험과 미평가 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미평가 보험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약속했으면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에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 띵띠리징띵띵 띠리징띵띵띵 안 된다고요. 협정 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시에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 오버할 때는 협정 보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오버하면 가발이 이 꼴이니까 보험 가액이 발생 시의 가액. 얘가 틀렸죠?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로 한다. 이거겠네요. 가발. 다.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답은 뭐 3번 같은데. 맞았죠? 왜 아닌가 볼까 이거?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정하지 않았으면 발의 기준. 정하지 않은 경우는 발의 기준. 이렇게 갑시다.
페이지 열심히 했네요. 82페이지입니다. 미평가 보험 나오네요. 아까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게 나왔네요. 그죠?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준 의 미평가 보험이란 보험 계약의 체결 당시 미평가 보험이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보험을 말합니다. 안일미 이거던가 말 같은데 이거던가 헷갈려. 미평가 보험이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의 목적의 시세가 변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본다면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미평가 보험이 원칙적으로 실손 보상의 원칙에 부합됩니다. 이 미평가 보험에서의 보험 가액,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합니다. 가발인데 사고 발생 시 이거는 체결하지 않은 오케이 당시 이해됐습니다. 4번 보험가액의 불변경주의 비교적 보험기간이 짧고 시간적으로 보험가액의 변동이 적으며 손해가 발생하는 때와 곳을 결정하기 어려운 보험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가액의 평가가 용이한 시점에서의 보험가액을 전 보험기간에 걸치는 고정적인 보험가액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은 운송보험, 선박보험 또는 적하보험과 같이 비교적 보험기한이 짧고 시간적으로 보험가액의 변동이 적으며 손해가 발생하는 때와 곳을 결정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칙입니다. 운송보험의 경우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 비용 포워딩이라고 하세요. 화물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적하보험에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 배에 실은 화물의 가액과 선적과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디귿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빙기 살 때 이거겠네요. 5.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기억 보험가액은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서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며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약정한 계약상의 최고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으로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에 의하여 법률상 최고 한도가 정하여지고 약정한 계약상의 보험금액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거 말 바꿔놓으면 헷갈릴 것 같아 이거. 네모가 보험가액은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이고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이고 급금 보험가액은 법률상 보상 최고 한도액이고 보험금액은 계약상 보상 최고액이고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이고 보험금액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공통된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83페이지죠.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1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불일치 이꼴이 될 수도 있고 이꼴이 아닐 수가 있는데 우린 지금 불일치가 됐을 때 보험가액은 보험기간 중에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가변성이라서 가액이구나. 가변성을 띠고 있어서 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가 정한 보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의도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보험은 보험 가액보다 금액이 더 나와요. 실손보상, 보험가액. 실손보상이 보험 금액이 더 큰 추가보험에 속하는군요. 중복보험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합이 실손보상 연대비례 보험금액. 합이군요, 합. 연대. 병존보험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합이 같아요. 실손보상 연대 같네. 병존. 병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꼴 같잖아요. 이꼴. 똑같네요. 일부 보험은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보다 많습니다. 전부 보험은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이꼴. 전부는 어떻게 가야 돼 그럼? 전부 보험. 전부 보험 이꼴 실손보상 보험 금액. 그렇군요. 초과보험은 제669조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어떻게 보험회사가?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치, 어떡하겠니? 감액을 청구하겠죠.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에그머니나 그래갖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요거 초과보험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 갑상선암이 옛날에는 그 보험 암보험으로 쳐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2012년에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갑상선 보험도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2002년이요. 2002년. 12년인가? 아무튼 그 정도에 옛날에 들은 게 있는데 12년에 끝난 거예요. 얘는 뭘 해주냐면은 갑상선 암도 해주고 제가 치아를 그 수술을 받으면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면 50만 원이 하는 거를 거기 수술비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지 옛날에 그 약속해 놓은 건 지키더라고요.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가보험. 지금으로서는 추가보험이라고 하겠죠. 제1항의 가액, 보험가액의 목적의 가액과 보험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계약 당시 2002년인데요. 대한민국 월드컵이었죠. 계약 당시의 가액 2002년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이 아닙니다. 3번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4번 제1항의 경우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사기로 세상에 무효지.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몰랐으니까 주셔요. 초과보험이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초과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보험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니은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초과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초과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보험 가액은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이 성립 요건 현저한 초과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때 현저하게 초과하는지의 판단은 사회 통념상 정상 가액을 월등하게 초과하는지에 따릅니다. 니은 보험계약자의 사기가 아닐 것 초과 보험의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과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미 경과한 과거의 보험료는 감액하지 않으며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뭐 낸 걸 어떡할게요. 니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 손해사정 과정에서 당해 보험계약이 초과보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그 보험료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하여 초과보험이 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디귿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초과된 부분뿐만 아니라 계약의 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을 초과보험이라는 사유를 들어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제한 또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문제네요.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은 거 하나겠네요.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 감액? 현저하게 초과했다면서? 증액이겠죠? 2번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보험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감소잖아요. 3번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이 체결될 때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맞습니다. 사기면 무효.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의 계약이 체결되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답 1번인가요? 그렇죠. 그냥 금액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가 이거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어머머머머? 내가 얘 때문에 지금 어머나 얘 맞아요 세상에 얘가 틀린 거였대요. 보험 금액 보험 금액이 얘가 바뀐 거예요. 어머 나 이거 나왔으면 틀릴 뻔해. 맞췄지만 얘가 어머나 보험 금액이 얘가 주어네. 금이 주어네. 보험 가액을 어머나 얘가 목적어네. 목적어 어머나 웬일입니까? 저 이거 때려 맞춘 거지 알아서 맞춘 거 아닙니다. 요거 하나가 다시 나와도 되게 헷갈리겠네요. 다시 봐야겠네요. 시험 전에 85페이지입니다. 중복보험입니다. 제 672조 중복보험 1.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는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가가 아닙니다. 고비율 아닙니다. 가비율 아닙니다. 금액의 비율입니다. 금비라는 어디 우리 여기 가까운데 저기가 있어요. 금비라는 그 이과자연가 그 술집이 있어요. 금비. 아무튼 여기는 중복보험은 금비. 2번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의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저 A회사님, 저 B회사에도 들었어요. C회사님, 저 AB에도 들었어요. 제669조 초과보험 제4항의 규정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바트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사기 친 사람에게라도 사기 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아, 그때까지 내세요. 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합니다. 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수인의 보험자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초과보험의 특수한 형태로 초과중복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이 중복보험의 성립 요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동일한 보험의 목적일지라도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이 아니라면 라도라면 경우 중복보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과 주차장 사업자가 파손 도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손해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 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자의 이익이 서로 다르므로 두 보험은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6페이지 동일한 보험사고. 보험사고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다르면 중복보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주택에 대해 화재보험과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두 보험은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귿 수인의 보험자와 수개의 보험계약. 수인의 보험자와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보험자와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이는 중복보험이 아닌 단순한 초과보험에 해당합니다. 리을 보험기간의 동일 또는 중복. 보험기간이 동일 또는 중복되지 않다면 중복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끊기 참 애매한데 제가 한번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7, 6 5, 4 여기까지 읽읍시다. 80까지. 리을 보험기간의 동일 또는 중복. 보험기간이 동일 또는 중복되지 않다면 중복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피보험자 판례.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으며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의 이익을 받는 피보험자가 동일인이면 중복보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것. 수개의 보험금의 총액이 단지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라면 중복보험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꼭 현저하게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연대비례주의.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며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금액 1억 원인데 5천만 원 했고 1억 원 했습니다. 1억 5천이잖아요. 1대2네요. 손해액은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 여기서 4천만 원 여기서 받는 거예요. 각 보험의 보상 책임 손해액은 전체 보상 보험 가입 금액 1억 5천. 그쵸. 맞죠? 제가 또 수학은 좀 합니다. 맞았으니까 넘어갈게요. 니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중복보험의 경우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수개의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한테? 사기꾼한테. 87쪽입니다. 중복보험과 보험자 인에 대한 권리 포기. 아무리 빨라도 릴렉스. 기억. 중복보험에 따른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특정 보험자와 공모하여 다른 보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어느 특정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도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만약 이미 다른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이를 부담하여 보상하였다면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해내셔요. 위사례에서 피보험자가 A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B보험자가 여전히 자신의 보상 책임인 4천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통지 의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니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중복보험이 되는 경우는 물론 병존보험 이 꼴이던데 보험금액의 총액과 이 보험가액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합니다. 될 수도 있지만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전보험에도 보험기간 중에 보험 목적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중복보험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요게 좀 헷갈리네. 바뀔 수 있군요. 통지해야 할 보험계약의 내용은 각 보험자의 성명과 보험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출문제. 갑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 20억 원 좋겠다에 대하여 A 보험자와 15억의 화재보험을 계약 체결하고 A는 15, B 보험자가 10억, B 10억, 20억짜리에 25억을 했네요. 어쨌든 3대 2네요. 해당 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을 하였을 경우 법률사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억이니까 3대 2니까 몇이 5분의 3이니까 12억과 8억을 A사는 12억, B사는 8억 줘야 되네요. 자, A보험자는 갑에게 8억 원을 준다? 12억. 옳은 것은이네요. B보험자는 8억 원.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A가 20억을 다 줬다면 8억 원을 달라고 해야 되겠네. A보험자는 갑에게 보험금으로 12억을 B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았는데 A보험자는 갑에게 12억 맞아요. 아니죠. 15억을 일단 15억을 다 줘야죠. 그리고 3억 원을 얘한테 받아야 되죠.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지급해야 할 목의 보험금을 지급할 A보험자는 B보험자를 상대로 3억 원 주세요. 내가 12억 줘야 되네. 매가 맞네. 답 맞았습니다. 일부 보험 갑니다. 88페이지입니다. 제674조입니다.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일부 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보험으로서 전부 보험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니은 일부 보험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의식적 일부 보험 경우도 있고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가가 상승하여 보험가액이 인상되거나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저평가되었다가 이후 정상적인 가액으로 평가되어 발생 자연적 일부분도 하기도 합니다. 요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니은 이때 보험가액의 산정은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 보험 금액의 경우는 그 가액 협정 보험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미평가 보험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보험자의 보상책임. 원칙은 비례부담. 보험자는 보험금액,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볼까요? 1억 원, 5천만 원, 1억 원, 4천만 원일 때 전손인 경우에는 1억 원, 5천만 원, 분손인 경우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에 2분의 1, 50%잖아요. 50% 들었네요. 2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이죠. 예외 실손보상.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경우로서 단 보상하는 금액은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사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손인 경우 1억 원, 보험자 보상 책임은 보험자 가입 금액 5천만 원 한도 5천만 원, 분손인 경우 손해액 4천만 원, 보험 보상 책임 실질 손해액 4천만 원. 실손보험 기출 예제. 상법상 일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미달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 가액이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를 발생합니다.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르게 약정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부 보험의 보험 가액의 산정 기준은 언제나 계약 체결시로 합니다. 뭐 답은 나왔지만 요거 89쪽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당직이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Time to start. Bye.